네, 간밤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둔화가 됐지만 연준 위원들 입에서 여전히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더해서 금리 정책 지속에 대한 우려까지 같이 불거지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아직 방향성 탐색 중이다라는 걸 여실히 좀 보여줬는데 월가의 시장 전망은 어떤지 조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오늘 나온 게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제조업체 그리고 도매업자들이 생산의 매 단계마다 지불하는 비용을 집계하는 지표죠.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플레이션 향방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PPI는 전월 대비 무려 마이너스 0.5% 급락하면서 급격한 둔화를 나타냈고요. 네. 월가 컨센서스도 크게 밑도는 그러네요. 수치입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낙세를 보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또한 6.2%까지 내려왔고요. 뚜렷한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은 역시나 에너지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같이 볼 게 소매 판매 지표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상보다 훨씬 더 둔화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2월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예. 그 연말에 가족들이 모여서 선물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줄었습니다. 이미 월가에서 한 마이너스 0.9% 정도로 둔화를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보다도 더 위축이 됐던 겁니다. 네. 11월 수치도 당초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1.0%로 하향 조정됐고요. 세부 항목별로 볼까요?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 마이너스 1.1% 줄어들었고 의류도 마이너스 0.3%, 백화점 판매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이너스 1.2%, 가전도 마이너스 1.1%, 꼭 사야 하는 이제 필수 식료품 정도만 그렇네요.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3개 항목 중에 10개가 마이너스였고요. 소매 판매의 경우 이제 상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일하게 서비스로 분류되는 게 레스토랑과 술집 등 이 외식 관련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1월 0.9%에서 12월 마이너스 0.9%로 급격히 줄었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더 급격히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네. 이날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끝난 뒤 이제 27일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전체적인 서비스 소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 이때까지 아무래도 계속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지표는 다가올 2월 FMC, 그러니까 금리 인상폭 25베이시스 포인트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은 총재들이 매파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오늘 더 타격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발언들이 나온 겁니까? 네, 먼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야기를 봐야겠죠. 예. 기준금리 5.5% 이를 때까지 인상을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까지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 2월 FOMC에서도 50bp 인상을 자기는 그렇게 선호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예. 또 블라드 총재는 물가가 일직선상으로 낮아지면 좋겠지만 사실 거시경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준이 이 정책을 완화한 뒤에 물가가 다시 인상하는 것은 볼 수 없다라면서 피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힘을 더했는데요. 통화 정책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네. 금리가 5% 도달할 때까지 긴축 정책 이어가야 한다라고 무게를 더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게 이런 상황에서도 월가에서는 강세장에 대한 또 경론이 뜨겁다고 합니다. 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상승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어요? 네, 먼저 세계 최대 사모펀드 칼라이 그룹의 회장 데이비드 루벤스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약세장의 최악은 지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 진입 방안을 찾을 시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루벤스틴 회장의 이야기는 시장이 추가로 20% 더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관점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투자 기회를 못 잡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최적기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루벤스타인 회장은 연준을 향해서 인플레이션 2% 목표는 말도 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3에서 4% 수준에서 만족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도 한 연말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강세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가의 노작으로 불리는 월터 디머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통해서 탈피 모멘텀이라는 브레이크어웨이 모멘텀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승 종목의 개수와 거래량 그리고 하락 종목의 개수와 거래량을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이게 상승주가 현재 압도하고 있고요. 한 75% 정도. 그리고 이게 1945년 이후 25번째라고 합니다. 이 앞에 24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90% 넘는 확률로 6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상승장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미국의 MMF 자금이 4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기록적인 수준을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량이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그만큼 적절한 투자 시점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강세장에 대한 근거로 또 이렇게 데이터화된 수치를 제시를 하면서 또 힘을 더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아직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한 2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올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이야기한 것이 한 39%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큰 손들이 미 증시에 비관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모간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연초 랠리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저급 주식이나 또 매도 비중이 높았던 주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약세장 속 속임수를 상승을 주의하라고 했고 JP 모건 역시 미 증시가 곧 난기류를 만날 것이라며 지금의 주가 상승을 매도 기회로 삼으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월가 분석 조현 기자와 정리했습니다.